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 교수학습 모형 신모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모형을 외우려면 그 청킹을 따서 외우면 됩니다.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의 이름을 이렇게 외워주는 게 이렇게 구분이 잘 되고 또 아웃풋 할 때 더 효과적이게 되더라고요. 먼저 청킹을 말씀드리자면 도덕, 토이, 명갈, 분분, 집합, 역경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인 토의가 명을 갈고 분분히 집합시키는 역경을 거쳤어, 이렇게 외웁니다. 도덕적인 토의가 명을 갈고 분분히 집합시키는 역경을 거쳤어. 이거 해서 총 몇 개냐? 10개입니다. 10개 모형입니다. 먼저 이건 도덕적 토론, 도덕, 이야기 모형이고요. 명갈은 뭘까요? 명은 여기서부터는 가치예요. 가치 명료화, 가치 갈등 해결, 가치 분석,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분석. 집은 뭘까요? 집단, 탐구. 합은 합리적, 의사, 결정입니다. 역은 뭘까요? 역할놀이, 수업 모형이고요. 그리고 경험은 경험학습, 수업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의 모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형은 개념 분석 수업 모형입니다. 먼저 이 개념 분석 수업 모형의 원형은 소크라테스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3파법 있죠.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이 3파가 유도하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입니다. 이 3파법은 문답법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대화를 통해서 개념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대화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형은 소크라테스의 3파법, 문답법, 대화법이다. 이 개념 분석 수업 모형은 그렇고요. 목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과 특성들을 모아서 범주화한 다음에 추상화한 언어나 단어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이 개념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개념을 통해서 사고를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론인데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 개념 분석 수업 모형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 개념 분석 수업 모형의 단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청킹입니다. 청킹은 분가, 전반, 경계, 관계, 가사, 분수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을 분석해서 잘 살기 위한 꿀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으로 외워주면 돼요. 분가, 여러분 분가하는 거 뭐죠? 집을 따로 나눠서 산다는 거죠? 분가는 전반적으로 경계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가사를 분담하고 분수에 맞게 산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부부 생활을 청킹으로 외워주면 돼요. 분가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경계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나누고 분수에 맞게 살아. 이것이 바로 청킹입니다. 먼저 분가, 첫 번째 단계는 분가죠. 분가. 이 분가의 청킹 뭘까요? 분석될 가치 개념의 확인입니다. 먼저 교사는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어떤 가치 개념을 분석을 할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때 문제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개념적인 문제가 있고 규범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개념적 문제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지, 예를 들어서 우정을 위해서 돈을 아끼는 절약을 포기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친구랑 우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행동이 맞나? 이런 것이 바로 개념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규범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규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과 절약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규범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석되는 어떤 문제 사양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반입니다. 전반은 뭘까요? 전반은 개념의 전형적인 사례 및 개념에 반대되는 사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이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그 사례나 아니면 정반대의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특징을 명료화하는 것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절약이라는 개념이라면 이 절약에 해당하는 사례는 뭔지,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사례가 뭔지. 절약의 반대는 뭘까요? 낭비. 절약에 반대되는 낭비에 해당하는 사례는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2단계에서 합니다.
자, 3단계는 아까 뭐라 했어요? 관계죠, 관계. 관계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 개념의 관련된 개념의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절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 절약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다른 개념이 뭘까요? 검소 이런 게 있죠. 검소 아니면 뭐 절제. 그럼 이 두 가지 개념과 절약이라는 개념은 유사한 듯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검소와 절제랑 절약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을 하는 거겠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절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4단계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분담하라고 했으니까 가사다. 가상적인 사태의 적용입니다. 가상적인 사태의 적용. 먼저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사태를 적용해봄으로써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절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절약. 자, 만약에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이 홍수가 나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지금 절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홍수난 마을에 수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까지 절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상적인 사태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4단계 가상적인 사태의 적용입니다. 다음 5단계는 분수인데요. 분수는 분석된 의미의 수용 여부 검토와 정리입니다. 자, 분석된 의미의 수용 여부 검토와 정리. 뭔가 단기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어요. 분석된 의미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 자, 우리가 절약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을 해봄으로써 점검까지 했어요. 하지만 막상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절약이라는 개념에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게 실제적인 언어 생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 개념의 의미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언어 생활과 적합한지를 말 그대로 뭐예요? 검토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단계에서 하는 활동이라는 걸 알아두어야 하고요. 2, 3, 4, 5단계의 목적은 뭐예요? 이 2, 3, 4, 5단계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개념에 대한 뭐를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명료하고 올바르게 깊게 이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모형이었어요? 개념 분석 수업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놀이 수업 모형의 청킹은 바로 역할놀이를 하는 준비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인데요. 먼저 역할놀이 청킹은 역준비, 참선, 무대 설치, 참관 청중, 토평, 역할놀이 수업 모형의 청킹은 역준비, 참성, 무대 설치, 참관 청중, 역시 토평, 재연, 그리고 경험 1입니다. 너무 길죠. 외우기가 좀 힘들긴 해요. 어떻게 외우냐? 역할놀이 준비하는 준비생이 있어요. 역할놀이 준비하는 준비생이 참선을 해낸다고 무대 설치를 도와주다 참관하는 청중에게 역시나 토를 하고 평가했어. 쟤 진짜 경험 1도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다시 역할놀이 준비하는 준비생이 참선을 행한다시고 무대 설치 도와주다가 참관하는 청중에게 역시나 토를 하고 평가했어. 쟤 진짜 경험 1도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것을 줄임말인지 1단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역준비. 이게 뭐예요? 역할놀이 준비입니다. 뭐라고요? 역할놀이 준비. 자, 역할놀이 준비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조성하고 문제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계고, 참선은 뭘까요? 참가자 선정입니다. 역할놀이를 하는 참가자를 선정하는데 이때는 너무 지나치게 모범 답안을 하는 학생은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래 평소의 성격과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역할을 맡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평소의 성격과 다른 역할을 주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단계고, 무대 설치는 말 그대로 무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저 너무 본격적으로 무대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또 간단한 소도구나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 등의 간단하게 설치를 해도 학생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참관 청주는 뭘까요? 참관은 뭐 줄임말이냐면 참여적 관찰자로서 뭘 준비해? 청중의 준비입니다.
자, 여기서 참여적 관찰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참여적 관찰자는 뭐냐면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행동과 주장,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참여적 관찰자로서 청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관하는 사람이나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는 학생은 청중이 될 수 없다. 자, 역시는 뭘까요? 역시는 역할놀이 시행 단계입니다. 역할놀이 뭐예요? 역할놀이 시연 단계입니다. 이 역할놀이 시연 단계에서는 직접 어떤 생각과 의견, 행동 등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면서 시연을 해봅니다. 토론 평가. 자, 토론 및 평가 단계에서는 어떤 걸 토론하고 평가할까요? 역할놀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했던 생각, 의견,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나빴고 하면서 반추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토론 및 평가 단계가 왜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지적으로 명료화할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연 단계인데요. 이 재연 단계는 다시 역할놀이를 시연해 본다는 뜻이죠. 자, 재연 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과 다르게 한번 재연을 해본다라는 거고, 어떤 거를 그러면 다르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 방향, 방법을 다르게 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 방향, 방법을 다르게 해서 다시 재현하는 단계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험 1은 무슨 줄임말일까요?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입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 이제 역할놀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어땠는지 공유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역할놀이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역할놀이 수업 모형이었습니다.